안녕하세요. 내신입니다. 영쌤입니다. 저 오늘 영어 2 IBM 한상호 4과 주제의 변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 중에서 주제, 제목, 요약문, 일치불일치 문제만 모아서 여러분들의 내신에 관련된 이해를 돕는 그런 내신 대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문제를 쌤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문제를 받으시고요. 먼저 푸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들으면서 채점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사과 내용이 있고요. 일단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아달프 히틀러 내용이 나오면서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 편향을 활용을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약문을 잡아보면요. 너가 이 A를 선택을 했을 때 의견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다는 밴드웨건 효과에 대한 얘기니까 메이저리티가 맞겠고요. 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아주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4번이 맞겠죠. 여기서 affirmatively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낙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개가 같은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positively랑. 그 다음에 2번의 제목입니다. 이 단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편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 특히 이제 프레이밍 이펙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프레이밍 이펙트를 피하는 방법. 자, 3번 단락 보겠습니다. 3번도 이제 확증 편향 내용이죠. 그죠? 확증 편향 내용이 나오고, 뭐 인종차별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파트예요.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떤 정당에 대한 충성도라는 것이 말해질 수 없는데 이런 확증 편향에서 또 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 거기서 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글에 따르면요. 자, 뭐 확증 편향의 형태에는 한계가 없다. 그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확증 편향으로 또 멀어지는 게 쉽지 않다. 맞죠? 그리고 찰스 다윈이 생각한 게 이 확증 편향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의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 너의 어떤 의견을 객관적으로 만든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4번 일치불일치 문제고요. 이제 이 케빈과 사라의 의견이 나오는 파트고 이 확증 편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 3번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증거를 마주할 때 그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의견을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봅시다. 자, French philosopher의 Descartes, 데카르트죠. 데카르트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고 이제 과거의 인간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라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합리적이란 말인 reasonably와 그리고 부정이 붙었기 때문에 logical이 나와서 그러나 합리적인 어떤 패턴을 보여주진 못했다라는 4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 프레이밍 내용이고요.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 파트네요. 이 부분은.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사가 전달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건데 다른 방식을 보이죠, 각각. 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글의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 밴드웨건 효과를 이야기하는 파트고, 뭐 밴드웨건 효과의 강점 아니고요. 그다음 밴드웨건 효과의 특성, 조심해야 될 걸 얘기하지 않고요. 에달프 히틀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밴드웨건 이펙트를 오용했었던 뭐첫 번째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밴드웨건 효과를 마주했을 때 경시하게 되는 것, 주제로 어울리지는 않고요. 밴드웨건 이펙트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굉장히 선호되는 정치적 전략이다. 그치? 뒤에 이제 정치적인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한 제목으로 보입니다. 8번도 마찬가지죠. 나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는 1번 보면은 어떻게 히틀러가 힘을 얻었는가 2번 투표 내용 아니고 그 다음 특정한 방식인데 압박으로부터 뭐 자유로워지는 방법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의견의 대다수가 개인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예시 대다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적절해 보이죠?
결정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 그치, 가치를 유지하면서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4번이죠. 자, 요약문입니다. 자, 여기서도 프레이밍 이펙트를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의견이 어떻다는 거, 편견이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3번이네요. 그쵸? 자, 나머지는 조합이 맞지 않고요. 10번 요약입니다. 확증 편향.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누군가가 A한 생각을 하게 해요. 뭐 여기 마이너스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스스로의 의견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극복할 수 있다. 여기 플러스. 그럼 정답 1번이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11번 케빈 사라 내용도 나오고요. 데이비드가 이제 요약을 해줍니다. 그치?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독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독해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신 문제도요. 자, 인터넷 보급과 어떤 정보화 시대의 도래가 the production and spread, 정보의 생산과 이런 발산을 굉장히 속도를 가속시켰다. 그러나 이 정보의 소비가 검색에 의한 이런 것들이 주로 보통은 이런 내용에 의해서 소비가 되어지는데 자신의 어떤 가치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내용만 본다는 거죠. 이 확증 편향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그 homogeneous라는 건 동일한, 균질한 그 집단의 기준이 결과적으로는 여기로 이끈다.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고 영원한 사이클보다는 이제 vicious,라는 그쵸? 여기 무슨 뜻이죠 이거? 네, 악순환 얘기하는 거죠.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환경인데 이 확증 편향이 만연하는 이 환경이 만들어져 왔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로 한다. B를 identify, 식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보의 원천인 거죠. 2번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은 이제 요약문이네. 오늘 좀 요약문 좀 많이 푸네요. 근데 요약문이 가장 우리가 이 내용 이해 파트에서는 어려운 편이고 단어 때문에 특히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과거의 어떤 믿음과는 달리요. 우리가 완전히 생각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뇌의 생각은 활동을 하는데 뭐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확한 그쵸 그리고 결국 부정확한 판단을 만든다라는 비합리적인 생각과 하고 패턴으로 결과적으로 둘 다 마이너스인 2번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뭐 어려울 만한 단어 absurd 이것도 이제 뭐 비합리적인 unsound도 건강하지 못한 이런 뜻이니까 근데 마이너스인 것은 2번밖에 없죠. 자, 13번 자, 빈칸 프레이밍 이 프레이밍 효과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야? 계속해서 뭔가 바꾸거나 그치 수정하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의견과 태도인데 어떤 의견 이런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의도된 방식이겠죠. 네, 4번이 맞네요. 14번을 요약을 하자면 자, 우리 아까 봤었던 그 프레이밍 효과의 설명.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은 인지적 편견이다가 맞겠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옵션을 결정하는데, 그치? 선택이죠. 그 선택이라는 것이 보통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어떤 함축을 갖고 있다라는, 단어가 어렵네요. 이쪽이. 함축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implication과 connotation이 함축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는 그 함축에 맞춰서 의견을 조율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꾼다는 거.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collocation은 뭐냐면은 얘는 연어라예요. 연어. 우리 먹는 연어가 아니고 이제 함께 쓰이는 단어들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저 단어는 이제 connotation과 유사한 형태라서 낚이길 바라고 현혹을 한 건데 안 걸리죠. 다들 이제 결합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5번 또 아달프 히틀러가 나왔고 자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밴드웨건 효과에 네 여긴 5번이네요. 그죠?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게 더 존중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 글에서 16번 일치하지 않는 거 마찬가지로 자 이제 인지 어떤 편견을 얘기를 하는 파트고 확증 편향 내용에서 1번이 바로 답이 나오네요. 한 가지 방식만이 있대요. 영향받지 않을 이 프레이밍 효과에서
아니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 확증 편향 내용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또 다른 방법 여러 개가 있네요. 그치? 잘못됐네. 자, 17번 요지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봤었던 데카르트 내용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못한다라는 그 파트죠. 자, 인간의 뇌가 의존하는데 비합리적인 생각 패턴에 의존한대요. 그리고는 부정확한 판단을 한다. 요지로 적절해 보이죠, 1번이? 인간은 그들 자신 합리적인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한다. 뇌에 대한 이런 내용 아니고 만약에 너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너의 감정을 통제해야만 한다. 뭔가 인과관계가 어울리지 않죠. 불확신 사회에서는 유일한 이유가 유일히 이성만이 그치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든다. 인간답게. 뭐 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플러스하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18번 요약을 하면 프레이밍 효과 프레이밍이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엘리시스라는 단어 모르면 좀 깝깝해요. 이게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불러일으키냐면은 A한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한 단어 여기서는 intended라든가 manipulated가 맞겠죠. 모함으로써 편견이 있는 정보를 줌으로써 4번이죠. 자, 19번 일치하지 않는 거 마지막 두 문제가 둘 다 한글이네요. 정답 2번이죠. 네, 밴드웨건 효과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주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현상 뒤에는 맞는데 이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은 4번이죠. 인간의 뇌는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좀 문제가 더 있네요. 그죠? 조금 더 문제가 있는데 더 풀어볼까요? 자, 21번 쌤이 좀 뒤에 문제가 더 있는지 생각을 못했어요. 자, 21번 같은 경우에 주제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것은 굉장히 흔하다 매스미디어에. 그래서 프레이밍 이펙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요거를 주제로 잡자면 qualifications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격 조건인데 리포터에게 필요한 자격 조건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부터 정책의 필요성인데 뭐 이민자를 뭐 거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옹호하거나 또는 대처하는 방법인데 많은 refugees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지. 어떤 다양한 종류 매스미디어 종류다. 컨템포러리 소사이티 그런 것도 아니고 5번이죠. 이 프레임 이펙트의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온 그런 내용이었죠. 자, 22번 일치하지 않는 거 밴드웨건 효과에. 자, 밴드웨건 효과는 자기 자신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현상이다. 맞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는 이제 딱 맞는 형태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치 후보자의 성격에 정책을 신중하게 살피지 않고 이미 인기 있는 정치 후보자에 투표를 하게 하는 것도 밴드웨건 효과 맞고 유권자들을 속아서 특정 후보자가 인기 있다고 믿게 되고 그 또는 그녀를 지지하게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언제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제품과 아이디어들은 언제나 실제로 좋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요. 인기가 없는 제품은 아이디어들은 늘 그런 만한 이유로 회피가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부분이고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데카르트 내용 아까 나왔고 제목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그 말인데 어울리지 않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말은 칸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 끼워넣기로 했네요. 이 지금 편향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 좀 비판적 논조의 얘기이기 때문에 1번은 어울리지 않고 미리 본 모던 필로소피의 차이 내용 아니고 이성이라는 게 로지컬 띵킹 열쇠다. 자, 4번이 되겠네요. 그치? 인지적 편향이 바로 비합리적 생각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4번이죠. 편향이 줄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뭐 교과서 내용 관련해서 좀 쭉 돌려봤고요. 내용이 역시 2학년 교재답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쌤의 카페에 있는 워크북 다시 한번 해보시고 뭐 추가적인 쌤이 이제 업로드하는 어법이나 서술형 문제까지 풀고 파이널까지 해야 좀 더 단단하게 준비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 실제 내신에서 높은 등급 받을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더 준비 열심히 해보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